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일단 먼저 장 흐름을 보면 그냥 순환매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진행 중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대형주들이 계속 약하죠. 대형주들이 계속 약하고 보면은 지수는 지금 변곡 구간이에요. 위로도 아래도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인데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훨씬 높다라고 보여지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음봉이 하나가 툭, 이제 음봉이 뭐 요런 것이 하나가 음봉이 이렇게 크게 툭 떨어지면서 요걸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이제 요 선을 이제 깨고 2270선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도 이렇게 밀리든지 아니면 쭈루룩 밀리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주가 이렇게 박살이 날라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한 5% 이상 이렇게 박살 나면서 쭉쭉쭉 많이 밀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건데 지금 거의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소형주나 중형주 보면 괜찮죠. 지금 여기서 큰 양봉 하나 띄워놓고 자 여기서 짧은 봉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건 이제 위로 가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중소형주는 대형주들은 어때요? 여기 보면 이 음봉이 더 크죠? 그리고 양봉이 작잖아. 음봉 하나 큰 거 띄워놓고 양봉 짜자작. 그쵸?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대형주는 그냥 횡보 내지는 이제 뭐 추세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수는 못 간다는 거죠. 지수는 못 가는데 종목별로 중형주, 소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장세에서는 당연히 트레이딩 계좌가 우리는 이제 좀 유리할 거고 이제 적립 계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 좋게 포지션이 좀 잘 맞으면 순식간에 뭐 100% 200%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겠죠. 우리는 항상 기준을 100%로 잡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를 보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 일봉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구간에서는 위로 가도 음봉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양쪽 다. 그러면 이제 수급을 보면서 이제 뭐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북한 테마들이 지금 조금 꺾이는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막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제 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거의 혼재돼서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뭐 대폭락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굉장히 다지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무너질라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무너졌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했었죠. 주식 비중 많이 줄여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을 돌렸다 그래도 이 고점을 넘어가지 말았어야 돼. 이 고점을 넘겨놓고 또 이제 변동폭을 확대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 돈이 있다는 소리예요. 힘이 강하다는 소리야. 시장이 무너질 게 아니라는 거야. 요런 흐름을 이제 돌파를 해놓고 눌림 주고 여기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은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고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봐선 코스닥이 아무래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거 코스닥이 움직이면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움직이려면 북한 테마주들이 움직여야 돼요. 건설주가 주도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 전에 4차 산업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종목 흐름들을 보면 제가 그 전에 그랬죠. 코스피로 다시 이동하면 이동해가지고 그 건설 섹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도주가 바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돌려놓고 조정받는 흐름들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치고 나올 때 코스닥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코스피가 더 빨리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흐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뭐 크게 움직이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것도 지금 변곡 구간이라 위아래가 열려있는 구간이라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맞출 수 없는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좋을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 중국 경기가 꺾이는 시점은 이제 뭐 거의 금융위기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 중국 경기 꺾이는 시점, 저는 여기가 이제 거의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이제 뭐 중국발로 나오든지 미국발로 나오든지 나올 것 같아요. 한국 자체 내에서도 나오겠죠.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발달되고 뭐하고 하면 고용위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더 그렇죠. 왜? 고용이 자유로우니까 실업자들이 엄청 생기겠죠. 뭐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산업에 입혀지는 이 속도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는 아무래도 장기 불황이 올 수가 있겠죠. 장기 불황이 오면 내수는 죽는데 어차피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전쟁이라든가 폭동 이런 위험들이 굉장히 이제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 너무 기업들만 돈 벌고 서민들은 계속 못 살고 하게 되면 막 로봇이 다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 하고, 무슨 뭐 3D 프린팅으로 막 해가지고 프린터로 이제 막 집 찍어내고, 세상에 뭐 인공지능으로 뭐 이런저런 산업들도 다 하고, 뭐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거 운송 관련된 일들도 뭐 이제 자율주행차가 다 하고 하면 사람은 이제 뭐 별로 쓸모가 없잖아. 그 이제 과도기가 지나가면은 이제 물가가 영원히 안 오르겠죠.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다 기여가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뭐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로봇에 세금 매기고 무슨 뭐 기업들의 뭐 법인세 겁나 띄고 막 법인세 뭐 몇 배씩 막 띄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뭐 국민들한테 나눠주든지, 뭐 국가들은 그런 식의 정책을 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결국 시장은 계속 간다. 근데 중간에 흔들리는 부분이나 뭐 이제 금융위기 같은 부분은 한번 올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금융위기 같은 게 한번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향의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으면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아무튼 시장 흐름은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아래가 다 열려있는데 그냥 횡보 가능성이 가장 높다. 횡보 가능성이 50% 이상, 그리고 상승 하락 각 25%. 자, 횡보를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뭐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뭐 이런 가능성이 해가지고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한 4, 5개월 길면 4, 5개월은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종목 장세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주도주가 팍 하고 나타나면 이제 걔네들로 이제 자금이 싹 쏠려갖고 걔네들만 가겠죠.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도주도 산업군 한쪽에다 두는 게 아니고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에서는 제가 이제 북한 테마 계속 얘기를 했죠. 이제 건설, 뭐 철도 이런 건 보면 안 돼요. 이제 끝났어. 경협, 철도 이런 건 보면 안 되고, 건설, 철강,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음식료. 뭐 음식료. 결국은 이제 북한 시장도 북한 주민들이 이제 먹고 살게 생기고 일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뭐 내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료, 의류, 이제 뭐 소비재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테마로 엮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다른 모멘텀들도 있고요. 지금 너무 싸요. 싼 종목들이 많아요. 음식료 섹터, 의류 섹터에 지금 싼 게 내수 섹터, 음식료, 의류, 그리고 자동차밖에 없는데, 싼데 이걸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테마로 엮어버리는 게 가장 편하죠. 그래서 음식료, 의류 섹터를 테마로 엮으려면 언론 좀 뭐 해갖고 좀 때리고 뭐하고 광고 때리고 뭐하고 하면 되니까 지금 슬슬 그런 조짐들이 보여요.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이제 뭐 4차 산업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 아무래도 그렇게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어두울 때가 저점이다. 지금 디스플레이 다 죽을라 그러죠? 뭐 때문에? LCD 때문에. 자, LCD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포화란 말이에요. 왜 힘든 거예요, 공급 포화? 지금은 마진이 조금이라도 남아요. 근데 이게 마진이 이제 만들면은 적자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공급 포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만드는 물량을 줄이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흐름들이 몇 년 지속되면 이제 여판이 다시 살아나요. 이 LCD라는 게 근데 이건 이제 지금 사양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LCD가 바뀌고 있죠. OLED로. 근데 이제 LCD만 사용되는 무슨 산업군들이 뭐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자세히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쪽도 이제 공급량이 많이 감소하고 뭐하고 하면 이제 다시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겠죠. 자, OLED가 이제 핵심이다.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물량이 많이 딸린다. 그러면은 LCD보다 OLED를 생산하는 비중이 더 많아져야 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은. 그래서 OLED에 좀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안 오른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OLED 쪽에 집중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안 오른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는 게 많이 올랐다가 박살난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 업황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박살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보면 지금 좋은 자리 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찾아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CD 업황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이제 한국 LCD 패널. 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는 일부 LCD 라인의 감축. 자, OLED 전환 시점. LCD가 앞으로 이제 이거는 사양이다. 점점 안 좋아질 거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하면 이쪽으로 제조 비중을 줄이겠죠. 그리고 OLED를 확대를 하겠죠.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대형 OLED는 이제 단기 장기 전망이 밝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소형 OLED는 이제 단기는 어둡고 장기는 불확실하다고 저는 이제 써놨는데, 중소형 OLED도 지금 사방으로 보면은 잘 몰랐는데 이거를 좀 지표 같은 거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지표라든가 이런 걸 좀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마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요쪽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OLED가 저는 더 안 좋고 대형 OLED가 좋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돈 버는 걸 보니까 요쪽이 더 벌고 있더라. 요쪽이 더 보는 흐름들이 보이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요. 중소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이야기한 걸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야기한 걸 보니까 중소형 OLED는 비중을 줄인 이유가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불규칙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모바일 쪽이니까 모바일 쪽은 지금 보면은 휴대폰 쪽이랑 엮여 있는 거니까 애매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휴대폰이 수요가 둔화가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매출 구조를 보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뭐 대형 OLED가 더 낫다고 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보고, 어차피 삼성 디스플레이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삼성전자 사야 되잖아. 삼성전자는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나는 별로 좋게 안 보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고. BOE라고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기업이에요. BOE가 중국. 중국 기업 BOE의 공급 확대로 LCD 패널 시장의 주도권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걸로 넘어가면서 휴대폰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자, 조선은 진작에 넘어갔다. 그렇죠. 제조업은 다 넘어간다. 중국으로 다 넘어간다. 제조업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제조업이 중국으로 다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지킨 게 뭐예요? 지킨 게 철강. 철강은 지켰어요. 우리나라에서. 요거는 뭐 포스코가 뭐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철강 말고는 다 넘어가고 있다. 조선부터. 또 조선 전에 뭐가 넘어갔었지? 중국으로?
몰라. 아무튼 산업에서는 조선이 제일 먼저 넘어간 건가? 그리고 이제 IT 중에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10년이면 이제 넘어가겠죠. 제조업 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흐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산업이죠. OLED는 이쪽 부분에서는 일단 이게 다시 이것도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화랑 국면이 올 거니까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막 이쪽으로 뭐 캐파 늘리는 것들 보이고 이쪽으로 투자가 막 확대되는 거 보이고 하면 이것도 또 이제 그때 업황이 이제 가장 화랑일 때겠죠. 그럴 때는 이제 또 빠져나와야죠. 자, 2018년 19년 LCD 패널은 공급 과잉이 예상이 되는데 중국 BOE,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BOE가 중국 IT 기업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죠. 거의 뭐 탑급의 기업인데 이제 BOE의 패널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TV 제조업체의 구매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LCD 패널이 뭐 TV에 대부분 쓰이나봐.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어. 그냥 딱 보면은 대충 무슨 뭐 반도체 칩 뭐 이런 건데, 그쵸? 이제 구매 물량이 감소한다는 건 이제 소비가 줄고 있다는 거죠. TV 소비가 줄고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LCD 패널 가격 2017년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다. 이게 가격이 하락을 시작하면요, 근데 이게 있어요. 담합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끼리, 제조하는 기업들끼리. 이제 보면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오펙이라 그래갖고 유가는 이제 오펙이라는 데서 이제 무슨 뭐 생산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해서 가격 같은 경우를 맞춰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같은 것도 그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도 이번에 막 유가 막 올라가고 막 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내다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권이 다 개입된 거기 때문에 말이 틀어버리고 뭐하고 하면 또 어긋나고 뭐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포인트로 잡고 가기는 어렵고, 이제 LCD 패널 가격 이쪽에 대한 담합 같은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뭐 국가에서 나서서 어떻게 뭐 협상을 하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제 LCD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 결론은. 자, 이제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공급량이 확대되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뭐 사양 산업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런 포지션이 보이는 시점부터가 이제 주가는 이제 뭐 날아가겠죠. 자, OLED 비중을 확대를 해야 할 테니까요, 당연히. LCD 비중을 줄이면서 OLED 비중을 당연히 확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매출 비중, 이런 것들을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좀 보면서 매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OLED 관련주들은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CD 패널 업체 매출 및 영업이익률 전망입니다. 연간 전망인데 이거는 이제 뭐 대신증권 뭐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초록색 선이에요. 초록색 선이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파란색 선이고. 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는 2018년도에 플러스로 돌릴 거다라는 전망인 거고, 이게 보면 뭐 샤프 뭐야 이거, BOE 뭐 재팬 뭐 저거 재팬 디스플레이 뭐 이런저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보면 다 LCD 패널 업체인데, 이게 보면 영업이익이 다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영업이익이 보면은 다 이게 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보면 초록색 선, 까만 선 보면은 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는 영업이익이 다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은 증가, 팔아서 이제 남기는 거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별로 안 좋아 보니까. 이제 분기별로 보면, 자, 분기별로 보면 이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을 과거 여기보다 이제 돌파를 해냈죠.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업체들은 어때요? 다 이게 보면은 이 까만색 바 있는 것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둔화되고 있고 다 둔화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다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유망하다. 나머지 업체들은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는 이제 적자가 확대되는 포지션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LCD 여기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냐? 이게 OLED 때문이라는 거예요. OLED. 여기에 이제 선투자를 해서 대응을 해서 이런 거 보면 대단하죠.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보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죽쓰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BOE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BOE는 뭐 이거 말고도 돈 벌어먹을 거 많으니까 뭐 다 마찬가지죠. 뭐 샤프도 마찬가지고 재팬 디스플레이 뭐 다 그런 식이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나라 업체는 뭔가 다른 흐름이 보여진다.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연간으로 보면 헷갈려. 이 앞에서 연간으로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여. 그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근데 이게 분기로 보니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야. 이런 분들이. 이제 시점이 뭐 증가하는 폭들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디스플레이는 이제 지금 상황으로 딱 보면 미래에도 이제 한국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왜 빨간색으로 이걸 표시를 해놨냐면 매출액가 위에가 매출액이 밑에가 영업이익이에요. 보면 매출액 증가폭을 보세요.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늘고 있죠. 2018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예상 추정치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보면 매출액이 늘고 있죠. 근데 나머지들은 매출액이 다 줄고 있어요. 자, 3분기보다 이제 BOE도 하락하죠. 그리고 이미 하락을 시작했고 3분기부터 하락을 시작을 하고 뭐 다른 기업들도 보면 매출액이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를 하고 있죠. 이게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주는 거는 왜 그래요? LG 디스플레이가 LCD 패널 쪽에 비중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매출은 증가를 해도 영업이익률이 줄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흐름들이 보여지면 매출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돈을 확 많이 벌겠죠. 그런 부분에 이제 포지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둬야 된다. 딴 데는 영업이익도 줄고 매출액도 줄고 매출액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매출액 줄고 영업이익 줄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치킨 게임에서는 누가 이기겠어? 이렇게 치킨 게임이 시작돼.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다 망하고 한국 기업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파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이게 중국이고, 아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거는 뭐 일본이고, 요 두 개는 일본이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 기업들 중에는 많이 망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제 여기서도 승자로 남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반도체 D램하고 그 뭐시야 낸드 플래시 이쪽에서 D램하고 낸드 쪽에서 거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세 개사가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독점 구조란 말이에요. 나중에 디스플레이 OLED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시장은 봐야 된다. 언제? 가장 안 좋은 시기인 지금. LCD 시장도 결국은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LCD 시장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간 거예요. LCD 시장이. 근데 이런 거를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지금 반도체 우리가 D램이나 뭐 낸드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업황이 빠르게 안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독점적인 구조를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이제 많이 앞서 있다 보니까 그 기술력이 따라올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은 따라잡힌다는 거죠. 이미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요즘 중국에서도 슬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반도체 10년 동안 무조건 키운다. 미국의 마이크론 니네하고 뭐 한국의 니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니네 너무 뭐 물건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딴지 걸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왜 그렇게 폭등을 하고 막 그렇게 난리도 아니야. 미래에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니까 미리 주가에 그냥 땡겨서 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안 좋아질 것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주가에. 그리고 막상 진짜로 그렇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바닥이 되는 거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가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가 되려 그러면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을 공부를 해서 찾아내야 돼. 왜? 바닥을 기고 있다가 턴어라운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은 망할 거 아니야. 바닥주라 그래갖고, 그럼 바닥주가 아니죠. 망해가는 기업이 바닥이 어디 있어요, 그쵸? 다시 살아날 기업이 바닥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봐야 되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제가 봤을 땐 지금 바닥 구간에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도 어느 정도 편입해놨는데 지금 포트에 자리가 없어요.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지금. 4월 달에는 주가들이 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 살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 테마주들 중에서도 후발주들이 자꾸 보이고, 음식료 섹터들 보이고,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사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할까?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이 디스플레이는 꼭 있어야 된다.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일본이 선두업체였어요. LG 디스플레이의 공급 과잉은 LCD 디스플레이의 공급 과잉은 LG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이제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1분기까지, 그 뭐 1분기라고 해봐 6개월. 그쵸? 왜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돼?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선행한다. 딱 6개월 전이잖아. 1분기가 언제까지야? 3월까지잖아요. 그쵸? 지금 어디에? 6월이죠. 자, 6월부터 9월. 이거 9월달부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가 진짜 바닥이다. 이 수익성 부진 부분이 여기에서 바닥이다. 2019년 1분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왜? 치킨 게임이 진행되면 떨어져 나갈 땐 떨어져 나가고, 뭐 가격 담합이든지 만들어도 적자인데 오히려 안 만드는 게 낫잖아요. 그런 식의 상황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19년 1분기로 보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거를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왜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돼? 이걸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100%에서 막 300% 뛰어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때 시장 수급이 뭐 바이오라든가 무슨 뭐 테마가 확 불어와 그쪽에 자금이 다 쏠려 있으면 이 실적 개선을 보여줘도 주가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면 어떡하죠? 이게 순환매가 계속 도는 흐름이면 주가는 이미 이렇게 가 있다고. 이렇게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확실시 되는 순간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투자가 어려워. 가치 분석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더 그거예요. 이 리스크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냐. 그 예측이 틀리거나 전망이 틀렸을 때 리스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비중 관리를 하고 현금 관리를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진짜 투자인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 중에 고수는 항상 안 좋을 때 사요. 항상 안 좋을 때 산다. 근데 하수는 어때요? 가장 좋을 때 산다. 가장 좋을 때 막 좋은 이야기 계속 하니까 막 언론에서도 떠들고, 기업 뭐 재무구조 봐도 막, 재무지표 봐도 막 뭐 돈 겁나 벌어. 이렇게만 보면 뭐 금방 뭐 이거 기업 살 것 같고 막 이래.
그러니까 요럴 때만 사요. 하수는. 고수는 항상 가장 안 좋을 때 사요. 안 좋을 때 사는데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수순에서 돌아설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수는 뭐예요? 개미죠. 고수는 누구예요? 메이죠. 딱 답이 보이잖아요. 이 개미들 중에서도 고수가 있어요. 개미들 중에 고수는 뭐예요? 이제 업황을 보면서 주도주들이 움직이면 후발주 매매를 되게 잘해요. 개미들 중에 흔히 내가 주식 좀 할 줄 알아. 주식으로 돈 좀 벌어서 하는 사람들은 후발주들을 되게 잘 잡아낸다고. 주도주를 잡아내기는 어려우니까. 그 업황이 살아나는 흐름을 내가 딱 잡아갖고 이게 대장이 될 거다, 주도주가 될 거다. 이걸 잡아내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저기 펴놓고 이제 후발주도 잡아내는 매매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자동차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이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자동차 쪽은 이제 돌아섰어요. 흐름이 확실하게 돌아섰습니다. 자동차 쪽은.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흐름이 돌아서는 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제가 자동차 처음 떠들어댔을 때 있죠. 그때랑 비슷한 시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때 자동차 처음 떠들었을 때 2차전지 무슨 뭐야 수소차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죠. 테마로. 이것들도 다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관련된 거잖아. 반도체 쪽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예요? 이 움직일 것들 뭘까? 그런 거 찾아보면 되겠지. 자동차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2000년도에는 일본이 선두업체였다. 2000년도에 이걸 넘어섰다. 한국이. 한국 패널업체가 세계 1위를 차지한 배경은 2002년에서 2005년에 삼성전자 S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이다. 뭐를 선제적으로 진행해요? 투자를. 투자를 지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LCD 패널로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등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울대 가려고 그래도 투자를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몇 년의 뭐 과외와 어마어마한 자본과 뭐 이거를 투자를 해서 서울대 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도 그 투자를 감행해서 LCD 패널 업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거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공부 그렇게 하고 투자 그렇게 한다 그래갖고 서울대 못 가잖아요. 다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투자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는 학생들 중에 서울대 간 놈들이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다. 자, OLED도 선행 투자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탑 순위를 지금 유지 중이에요. 어디가?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가. 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LCD 쪽은 인건비 저렴한 중국에 내주고, 중국에 이제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 기술력을 다 쫓아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돼. 예를 들어 적자를 똑같이 본다 그래도 중국보다 한국이 더 보는 거예요. 적자를. 예를 들어 중국이 100만원 적자 보면 한국은 500만원, 1000만원 적자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빨리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이제 다 결국은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고. OLED 시장의 이제 독점력, 이 규모 경제를 이루어야 이제 업황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겠죠. 지금 D램이나 낸드 플래시처럼 그렇게 독점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기술 유출이 안 되고 지속적인 개발을 해야 되고. LCD 같은 경우는 줘버려라. 왜? 이거는 이제 끝나가는 산업이니까 줘버려라. 그리고 우리 신규 시장인 OLED에서 독점력을 확보하자. 이게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기업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포텐이 터질 수가 있겠죠.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 자 베트남, 아프리카, 이쪽에 이제 설비를 대량으로 늘리고, 한국 같은 데는 설비를 늘리고 하게 되면은 기업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소비 국가가 아니라서 우리나라의 설비를 늘려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관세만 두들겨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다 설비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베트남에다 팔 때는 관세를 안 받잖아. 자국 기업으로 보이니까. 법인세야 당연히 뭐 나라에서 책정한 대로 내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걸로 잡히는 게 아니고 자체 생산한 게 된단 말이에요. 베트남에서 이제 설비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세가 없어. 관세가 없다고. 관세가 없다. 그리고 인건비 싸. 가야지 열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뭐 국민으로서 뭐 이런 몰지각하는 새끼들 막 하면서 막 욕하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해야 유지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이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 이제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 금융의 논을 떠야 돼. 그래서 설비를 이제 대량으로 늘리고 OLED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그러면 LCD 주도권을 내준 것보다 더 오래도록 주도권을 쥐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거다. 이게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구현된 건가 봐요. 이제 봤는데 자료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대신증권에서 온 거고요. 이제 보면은 이게 뭐야? 뭐 깜빡이 그런 건가? 아무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차량용 정보 안내 디스플레이. 이건 뭐 인공지능 그런 건가 보네. 인공지능. 조수석 디스플레이. 이것도 뭐 비슷한 거겠죠, 이거랑.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잖아요. 이게 OLED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아닌가, 이거? 이것도 대형으로 끼나? 아무튼 요게 디스플레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거. 여기 들어간 게 뭐야? 이거는 그냥, 이것도 디스플레이인가? 뭐, 아무튼가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다. 요게 다 디스플레이인가 보네. 요게 다 디스플레이인가 봐. 아무튼 이제 자율주행차 되고 뭐하고 하면 유리창에다도 막 디스플레이 붙이고, 뭐 중국 뭐 우리 회원분 중에 누구 중국에 계신 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미용실 같은데 거울에서 디스플레이 구현이 되게 해놨대요. 거울에서 막 TV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해놨대. 그리고 요즘 보면은 건물 같은 경우도 요즘 신축 건물 같은 거 보면요, 뭐 이제 모텔 같은 거 보면 밖에가 이제 뭐 LED 같은 걸로 해갖고 조명 쏘잖아요. 막 그림 막 바뀌었다가 막 이렇게 그림 막 바뀌면서 벽에다가 이제 뭐 그렇게 뭐 조명 같은 걸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겁나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OLED 찍어만 내면 되는데 그 찍어낼 지금 설비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LCD에서 OLED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삼성전자하고 하만이 이제 전장 기업이죠. 하만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전장 기업이고, 이거를 10조인가 11조 주고 샀어요, 삼성이. 11조 주고 샀어요. 삼성이 샀죠. 삼성이 샀어. 그래갖고 이 전장 기업과 공동 개발한 OLED 디스플레이.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간 자료는 이제 언론에서 하고 대신증권에서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동 개발한 OLED 디스플레이. 요거 얘기하는 건가? 이건 뭐 내비게이션 그거 아닌가? 뭐 아무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용에 쓰이는 디스플레이가 대세다. 앞으로는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다, 기업들이.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한국에 이제 뭐 축이고, 이 축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부터 해서 여러 기업들이 같이 먹고 살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이 좋을 거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 비중, LCD 비중을 정리한 것도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1분기부터 2분기에만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까지만 줄잖아요, 그렇죠? 3분기부터는 매출이 늘어난단 말이야.
지금 예상 가이던스가 그래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계속 늘었네. 아무튼가 그렇고 올해 4분기부터 오히려 해외에 있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안 좋아진다. 근데 올해 4분기부터 한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좋아진다.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부터. 뭐 때문에? OLED 때문에. OLED는 한국이 독점적인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은 굉장히 유망하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 말고도 이제 자료 더 찾아보고 공부 더 하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놨어.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숫자를 봐야지. 숫자. 재무제표.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조금씩 사면서 이제 매집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 중소형 디스플레이, 이 기업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서 모아야 되는 포지션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통 보면 방향성을 잡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게,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 방향성이 뭘까? 이 방향성이 남들과 다른 시선.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팔아제끼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북한 테마주도 이런 것들, 대하TI 같은 경우 저번 주 금요일날 대하TI 뭐 대동스틸 일괄매도 사인 딱 내리면서 이야기했다면, 대동스틸은 뭐 철강 쪽이잖아요. 그건 더 갈 것 같아요. 눌렸다 더 움직일 것 같은데 눌림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가서 20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그냥 이제 뭐 다 팔라 그런 거고, 대하TI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상단으로 이제 뭐 올리기는 어려운 구간까지 와 있지 않나. 펀더멘탈 측면으로도 대하TI는 철도고 대동스틸은 철강이야. 철강 건설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북한 테마주들은 뭐예요? 실체가 없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 한다.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실체가 잡히죠. 유럽에서 뭐 판매가 뭐 엄청나게 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초대박은 아니어도 일단 중박은 쳐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현대기아차가 확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숫자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아직 숫자로 확인이 안 됐죠. 지금 북한 테마 어때요? 숫자로 확인이 안 됐잖아. 그럼 뭐예요? 기대감으로 오른 거라고. 이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받쳐져 갖고 간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 확 꺼졌다가 또 이제 뭐 기대감을 확 불었다가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테마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에 내 재산이 전부 다 여기 박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죽어버린다고. 북한 테마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우수한 그쪽만 쳐다봐야 돼요. 바이오는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펀더멘탈로 분석이 안 돼. 숫자로 분석이 안 된다고. 숫자로 분석이 안 된다. 숫자로 분석이 되는 기업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이오는 살 생각이 없어. 살면 뭘 살 거다? 제약. 숫자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파이프라인. 뭐 바이오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다 파이프라인이죠. 자, 이 파이프라인은 다 이야기를 해요. 제약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제약 기업들이 다 자회사로 지금 바이오 기업들 한 개씩 안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제약 기업들이 다 갖고 있지. 그 제약 기업들이 자회사로 주고 있는 바이오가 셀트리온처럼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실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서 망하지 않을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에 이게 몰빵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복불복이에요. 100개 중에 하나 된다고. 1000개 중에 하나 돼요. 물론 그 한 종목이 10,000%씩 갈 수가 있어요. 1000종목을 내가 다 샀다. 내가 1000종목을 다 샀어. 그 중에 하나가 10,000% 가면 나머지 999개가 다 망해도 수익이죠. 그런 관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고, 뭐 셀트론의 왕창, 뭐 신라젠의 왕창, 뭐 한미약품의 왕창 이렇게 들어가 있어 버리면 죽어버린다고. 이거는
재수가 아주 좋아서 내가 그 1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내가 보유한 기업이 막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런 거는 이제 예측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물론 이제 임상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뭐 투자 포인트를 잡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바이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도 신뢰를 못 하겠어요. 바이오 기업에서도 모르거든. 내가 예를 들어 셀트리온에서 연구 개발을 해. 근데 이 약이 진짜 뭐가 될까 안 될까를 그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에요. 임상 결과가 있고 다 마무리되고 또 시판 나온 다음에도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검증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북한 테마는 펀더멘탈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후발주들만 보라는 거죠. 철도 경협 보지 말고.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보이면 이제 잡아 나가야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바닥 탈피, 자동차, 디스플레이, 그리고 주도주, 코스피는 북한 테마. 북한 테마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건설 철강 기반. 뭐 건설 철강 음식료, 의류, 뭐 내수, 그리고 코스닥. 이건 이제 물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운수창고, 뭐 무역, 물류 뭐 이런 거. 도로 개발되고 뭐 항만 뭐 개발되고 뭐 하면 이제 뭐 물건 이동이 뭐 자유롭고 뭐 하고 하게 되면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기술주. 4차 산업에 뭐 있어요? 뭐 5G, 뭐 보안, 무슨 뭐 여러 가지들 있겠죠. 뭐 자율주행, 뭐 등등. 뭐 여기 이제 IT 기업들, 보안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다 IT 기업들이죠. 자율주행 기업들도 다 IT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IT가 꼭 반도체만 있다고. IT 중에 내가 안 좋게 보는 건 반도체라는 거예요. IT 중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또 무슨 뭐 이런저런 4차 산업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IT 기업들은 좋게 봐요. IT 전체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또 영상으로 차곡차곡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휴장일이니까 잘 쉬시고 내일 모레 또 우린 뵐게요. 내일도 이제 영상은 올라갈 거예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